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창업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 직장인이었을 거예요. 직장 생활 할 때는 이제 세금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예요. 세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연말정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하긴 했다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창업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니 부가세니 원천징수니 이런 세금을 용어만 들어도 벌써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때는 세금을 어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이미 세금이 제한 금액이 들어오죠. 그리고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고지서가 날라와서 내라는 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다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 자체는 신고 납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미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회사가 되든지 관할관청에서 하든지 그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본인 세금을 다 자기가 직접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니 종합소득세니 원천세니 이런 것들을 직접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누락되기도 하고 실수로 더 오버해서 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무대리인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세무사죠. 세무사를 찾아서 일을 맡깁니다. 장부, 기장을 하고 모든 절차를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매월 적게는 7만 원에서 뭐 많게는 20만 원까지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 돈도 좀 아깝기도 하고 해서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세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뭐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또 세무사 외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가세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을 때 아니면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 창업을 하시게 되면 머신이라든가 인테리어나 이런 업체들과 일을 진행할 때 견적서를 받게 됩니다. 그 견적서를 보면 부가세 별도라는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혹은 부가세 포함 이런 용어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이 부가세는 되게 중요합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해서 가격 결정을 할 때부터 이미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게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급하는 최종 가격표 있죠. 최종 가격이 그게 대부분이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아메리카노 가격이 3,300원이다. 그렇다면 그 3,300원 중에 10%인 3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그 10%는 나중에 고객들이 낸 금액에서 그 10%씩을 다 빼서 세금으로 내는 게 이제 부가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가세 낼 돈을 어느 정도 좀 빼놓으셔야 되는데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전부 다 자기 매출인 줄 알고 이제 막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내는 달이 되면 부가세 낼 돈이 없어서 결국 뭐 돈을 겨우겨우 모아서 부가세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가격은 항상 부가세가 붙어있는 가격이니까 꼭 인지를 하고 가격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저가 커피들 보면 1,500원, 뭐 1,000원에 파는 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00원 가까이 되는 돈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재료비 빼고 못 빼고 이 세금도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세금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부가세를 내고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이제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제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이 부가세를 낼 때 매출에서 나오는 부가세에서 예를 들면 뭐 기계장비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 기계장비 인테리어
인테리어 이런 데에서도 부가세가 들잖아요. 그만큼의 부가세를 빼고 난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일으켰을 때는 소비자한테 받은 돈의 10%는 반드시 내야 될 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품을 매입할 때 그 받은 부가세 자료들 있죠. 그거를 꼭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종이 세금 계산서로 잘 안 나오고 대부분 홈택스에 바로 신고가 되는 전자세금 계산서로 많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어떤 시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는 꼭 잘 두셨다가 나중에 신고할 때 이 종이 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잘 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매입 비용 같은 거는 누락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비용적으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히 매입 비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매출 같은 것도 이렇게 누락을 시키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세금 누락이 됐다고 해서 그 과태료도 엄청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꼭 조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 동안에 나한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고해서 그 소득만큼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들이 매장에서 벌어진 그런 소득뿐만 아니라 또 은근히 이제 예를 들어서 케이터링 나갈 때도 있고요. 그다음 별도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냈기 때문에 책에서 또 발생한 인세가 있고 또 강의를 나가면 강의료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고 난 뒤에 받은 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꼭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에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과세 표준에 대한 구간은 지금 그 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올라갔죠.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 즉 이제 순이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이제 나가면 종합소득세 이제 계산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입 비용을 절대로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순소득을 최소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가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비용, 공유로 된 세금 계산서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매장을 운영할 때 쓰는 뭐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뭘 살 수도 있잖아요. 편의점에서도 급할 때 뭐 사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한 영수증을 절대로 어디 뭐 누락시키지 말고 잘 보관하셨다가 세금 신고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마디로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순소득을 최대한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리 비용을 이렇게 막 집어넣어도 내 과세 표준 구간이 엄청 높다. 그러면 그때 대해서는 무조건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라는 게 있는데 보통 원천세라고 좀 많이 불리죠. 이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한 카페 사장님들이 미리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급여를 줄 때 떼고서 준다는 의미인데요. 원천세에는 항상 지방소득세가 또 따라 붙습니다. 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 원천세의 또 10%입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낼 때는 항상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주셔야 돼요. 보통 요즘 은행에서는 대부분 이제 공과금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계좌랑 연결시켜서 이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금을 낼 때는 국세와 지방세 요 항목들 둘 다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제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천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또 포털 사이트나 뭐 이런 데에서도 뭐 계산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어플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어렵고 어떤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또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홈택스에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보통 홈택스에 가입을 하실 때는 공동인증서라든가 금융인증서, 그리고 요즘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간편인증서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홈택스에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유튜브에서만 찾으셔도 정말 많습니다. 저 말고도 올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가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찾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들어가셔서 검색어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쭉 뜨죠. 홈택스 신고 방법, 그리고 홈택스 시작하기, 이런 등등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종합소득세 맨 첫 번째 있네요.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이거 따라가기만 해도 벌써 8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되게 뭐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실증편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12분이나 걸리고 이게 되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 보고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뭐 겁내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무사를 쓰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작업 생각보다 막상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막상 이거 딱 보면 너무 복잡하다, 난 모르겠다, 이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다, 그냥 세무사한테 맡길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세무사한테 대부분이 많이 맡기시죠. 그래서 매월 뭐 적게는 7만 원부터 뭐 20만 원까지 세무사한테 돈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매달 10만 원이면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커요. 또 종합소득세처럼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수수료를 또 따로 받거든요. 그것도 매출 금액에 따라서 세무사가 요청하는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무사하고도 마지막에 그 금액을 협상하는 단계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렵게 신고하고 하는 것과 쉽게 이렇게 세무사가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맞바꿨기 때문에 비용은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어플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플 회사에 대한 이제 광고인데 제가 이때까지 광고를 하면서 뭐 이렇게 허튼 거는 좀 안 보내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살짝 사용을 해봤는데 자동으로 이제 세금 계산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홈택스에서 이거 어려운 것들을 이제 다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 어플을 한번 찾아가서 하는 방법을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렇게 SEM이라고 합니다. 여기 메뉴에 있죠? 알고리즘 세금 신고.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열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앱을 초기화를 하고 다시 이걸 까는 방법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인증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인증서를 쓰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라든가 금융인증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PC에 가서 거기서 가져오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랑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카카오로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로 해보면 여기에 이름을 입력을 하고 핸드폰 번호도 입력을 하고 이것도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하면 카카오 인증 요청이 오죠. 그래서 인증을 합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이 완료가 됐죠. 그럼 홈택스에 연동하고 있어요 라고 뜹니다. 그 자료 수집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저는 바로 누르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인건비 신고, 이거 아까 뭐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저거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그래서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인건비 경비 처리를 해서 모든 업무가 해결됩니다. 아까 여기 말한 원천징수에 대해서 제출해야 될 상황 신고서 같은 것들이 여기 있어요. 홈택스를 사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3.3% 뗀다고 했잖아요. 원천징수를. 이거를 전부 다 제하고서 직원한테 이체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100만 원을 이체를 하면 33,000원이 세금으로 납부되고 96만 7천 원이 직원에게 이체가 되는 거죠.
여기 밑에 잘 보시면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시킨 직원은 쌤에서 인건비 신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어플은 정말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정직원을 잘 안 쓰고 아르바이트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르바이트는 단기 근로자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두 명 혹은 뭐 3명, 4명 정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어플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건당 4,400원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달에 막 7만원, 10만원, 뭐 많게는 20만원 내는 분들도 봤는데 이렇게 4,400원으로 인당 이렇게 세금 신고가 다 된다는 거죠. 굉장히 간편한 겁니다. 여기서 간이지급 명세서라든가 이행 상황 신고서 제출, 뭐 소득 신고서 납부 이런 거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거면 굉장히 편한 거잖아요. 이렇게 시작하기를 일단 누르면은 제 개인 이름으로 된 업체가 있죠. 여기서 이체하기를 누르면 직원 이름을 넣고 이걸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전기홍 제 주민등록번호 사장님 본인에게 인건비를 이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고가 다 됩니다. 야, 이거 정확하네요. 이게 홈택스하고 다 연결된 자료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세금 관리, 요 부분에, 저는 지금 이제 막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연동돼 있지 않겠죠. 실시간 뭐 부가세 절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현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전부 다 이게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걸 보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 요거. 이용 방법 보기. 이렇게 딱 보니까 장부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문의해 주시면 여기서 답변을 다 해드릴 겁니다. 여기 문의하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장점은 이 프로그램은 매월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여러분들이 세무사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할 때 33,000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3,000원, 그리고 인건비는 1인당 4,400원. 굉장히 저렴하게 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을 내고 나면 그 세금을 줄여줬다는 명목으로 세무사한테 우리가 줘야 되는 많은 돈이 또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전부 다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도 명확하게 아직까지 이걸 사용해 보지 못했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로는 세미라는 프로그램이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또 알고리즘이 그런 계산 결과까지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직접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어렵게 세금 신고를 해왔었는데 그냥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셔도 굉장히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정확하다고 하지만 이 기계라는 것 특성상 가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실수를 안 하겠죠.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 그러면. 근데 혹시나 실수를 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배상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10억 원의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 보상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뭐 한번 겪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필요한 자료는 오로지 홈택스랑 연동할 아까 보신 간편 인증선이 아니면 공동인증선이 금융인증선이 뭐 그런 인증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본 것처럼 복잡한 그런 걸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자동으로 다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편리하게 이 쌤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결정된 그런 금액들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여러 세금과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뭐 솔직히 이 광고비를 받고 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때까지 뭐 여러분한테 해가 되는 것들은 광고를 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시고 또 좋으면 여러분들도 이 후기를 점점 더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제 채널을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명확하게 문제 제기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프로그램은 스스로 알리고 서로 자영업자들끼리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